보통 환자분들은 이걸 뽑냐 마냐 아니면 염색하냐 이 세 개 중에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를 뽑으면 손상을 받아서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처럼 돼서 아예 자라지 않거나 다시 가 나거나. 다시 난다고요? 봐봐요, 피디님 내가 알려줘도 집중을 안 하니까 이런 소리 또 한다고. 압구정 의사 이건민. 원장님, 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제가 늙었나봐요. 머리에 빗질을 하는데 흰머리가 막 보이더라고요. 탈모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탈모인가요? 봐드릴게요, 탈모인지 아닌지. 아, 여기 진짜 흰머리가 났네. 여기 흰머리가. 네, 그래서 이걸 뽑을까. 절대 뽑으면 안 되죠. 흰머리랑 탈모랑 크게 관련은 없는데, 흰머리가 나면 환자분들이 이걸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흰머리를 뽑으면 다시 검은 머리가 난다는 속설이 있던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세치의 정의,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 흰머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치가 뭔지를 좀 먼저 알아봐야겠죠? 피디님, 세치가 뭔지 아세요? 흰머리 난다는 걸 세치라고 하지 않아요? 세치가 흰머리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른 나이에 흰머리가 난 경우를 세치라고 해요. 보통 이제 흰머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머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치랑 흰머리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멜라닌이 소모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검은 머리가 흰머리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피디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30대 중반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면 이제 슬슬 흰머리가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노화의 과정인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30대 중후반 환자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알아요. 성욕도 20대, 흰머리도 있으면 안 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게.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면 이제 한쪽에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네요. 그렇죠, 이제 노화의 과정인 거죠.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한 이 세치라는 게 이른 나이에 생겼다는 걸 세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른 나이의 기준이 대략 몇 살이에요? 아마 이거를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백인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전에 흰머리가 나왔을 때 세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시아 아프리카인의 경우에는 30세 이전에 흰머리가 났을 때 세치가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치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노화의 과정인 거죠. 그냥 늙었다는 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흰머리가 나는 순서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얼굴에는 털이 어디 있죠? 머리카락, 코털, 눈썹, 속눈썹. 이게 흰머리가 생기는 순서가 다 달라요. 머리털, 코털, 눈썹, 속눈썹. 이 순으로 흰머리가 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코털에 하얗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젊은 친구들이 머리가 하얀 친구는 있을지언정 코털이 하얀 친구는 잘 없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적이 없죠. 진짜 이제 백발 노인이 되면 이 속눈썹에도 흰 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젊은 친구가 예를 들어 뭐 유전 질환이 있지 않고서는 이 속눈썹까지 하얗게 되는 경우는 잘 없다.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낭 주변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요. 그 세포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서 모낭에 입혀지면 검은 머리가 되는 건데,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흰머리로 바뀌어서 세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색소가 있다가 이 색소가 다 써지니까 머리가 흰색으로 되는 거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인 거예요. 이 모낭이라는 거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 사이클을 계속 거치면서 멜라닌 색소가 소모가 되니까 하얗게 되는 거죠. 볼펜으로 치면 검은색 펜 잉크 다 써가지고 하얀 통 되는 것처럼 똑같은 맞아요. 거예요. 또 하나는 유전을 가장 대표적으로 내부적 요인으로 들 수 있겠죠. 가족 중에 아빠나 엄마가 흰머리가 좀 조기에 생겼으면 나도 유전적으로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머리카락은 진짜 유전을 피할 수가 없나 보네요. 부모님이 탈모면 나도 탈모형 이런 네. 친구.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흰머리가 많거든요. 저도 흰머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유전이에요? 모든 인간은 유전을 벗어날 수 없죠. 내부적 요인은 다 알아봤고, 이제 외부적 요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스트레스예요. 뭐만 하면 의사들은 항상 스트레스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암 생기면 스트레스, 탈모도 스트레스, 흰머리도 스트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3년 전에 정말 재미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네이처라고 정말 세계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이 기고하는 그런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논문인데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속설로만 흰머리를 유발한다 알려졌었는데, 실제 연구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사진 속에 지금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진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가기 전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오바마긴 오바마인데 완전 백발이 됐잖아요. 그냥 염색한 거 아니에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거래요. 3, 4년 만에 이렇게 백발이 될 수 있다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재미난 썰이 있는데,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아세요? 여왕 아니에요? 오, 맞아요. 반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그 직전에 백발이 된 거예요.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니까 머리가 다 새한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중요하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안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멜라닌 색소를 소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확보를 했어요. 스트레스가 진짜 흰머리를 만들어낸다 라는 게 아예 입증이 된 거죠. 저도 원래 이제 스트레스 흰머리 때문에 안 받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구독이랑 좋아요를 너무 안 눌러주니까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설마 그래서 흰머리 나셨던 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흰머리가 막 생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그 외에 이제 영양, 비타민 B12가 부족해가지고 악성 빈혈이 생기게 되면 새치가 생긴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질환의 경우에는 갑상선이나 빈혈, 당뇨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흰머리가 잘 생기기도 하고요. 백반증이 또 머리에 있는 경우, 원형 탈모 있잖아요. 탈모 쪽에서도 갑자기 이제 원으로 해서 뭉탱이가 빠지는 질환이 원형 탈모라 그랬잖아요. 그게 회복되면서 흰머리가 잘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를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은근히 전화를 많이 해요. 이거 머리가 나긴 나는데 흰머리로 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근데 걱정될 것 같긴 해요. 진짜 이것도 빵꾸난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쵸. 찾는데 흰머리가 막 나오고 있으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흰머리가 생기는 게 또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원형 탈모도 원래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건데 그게 다 또이또이한 연관성이 있다. 자가면역 질환이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때 멜라닌 색소를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원형 탈모가 됐을 때 회복하면서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기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흡연이에요. 흡연. 또 흡연이야? 흡연. 그냥 내가 봤을 때 원장님들은 할 말 없으면 술, 담배, 스트레스 이건 뭐 국룰인가 봐요. 흰머리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게 흡연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2.5배 정도의 흰머리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흰머리가 싫다 금연을 꼭 해주세요. 담배를 안 필수록 흰머리도 안 나고 탈모가 걸릴 확률도 적겠네요. 그렇죠. 탈모 분야에서는 금연은 필수입니다. 새치가 발생을 했어요. 보통 환자분들은 이걸 뽑냐, 마냐, 아니면 염색하냐 이 세 개 중에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엔요, 염색을 하거나요. 어차피 흰머리가 났잖아요. 그럼 그걸 뽑으면 되지 않을까. 왜요? 뽑았으니까 거기에 새머리 자라나면 다시 검은색으로 차지 않을까요? 그걸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흰머리를 뽑으면 모낭의 손상을 받아서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견인성 탈모처럼 돼서 아예 자라지 않거나 다시 흰머리가 나거나. 흰머리가 다시 난다고요? 봐봐요. 피디님 내가 알려줘도 집중을 안 하니까 이런 소리 또 한다고. 멜라닌 색소가 다 소진해가지고 그 흰머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흰머리를 뽑아봐야 이미 멜라닌 색소는 소진됐기 때문에 또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 리필이 안 되는구나. 그럼요. 얘는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한 번 끝나면 검은 머리는 안녕인 거죠. 흰머리를 뽑았을 때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모낭이 손상돼가지고 안 나거나 다시 흰머리가 나거나. 그럴 거면 그냥 뽑으면 안 되겠네. 그쵸, 염색이 답이죠. 아, 일단은 염색밖에는 답이 없긴 한데 흰머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머리가 희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외부적 요인 중에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갑상선이라든가 빈혈이라든가 당뇨. 흰머리를 보고 아, 내가 뭔가 내분비적으로 내 몸에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를 통해서 이런 교정을 해나갈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럼 먼저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염색을 했다가 색깔이 빠지면 또 다시 흰머리 돌아가나요? 그쵸. 탈모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머리가 없는 것보단 나니까 흰머리는 뽑지 말고 염색해야죠. 진짜 탈모 환자분들은 명심해야 되는 게 흰머리도 나중에 옮겨 심거든요. 진짜요? 아, 옮겨 심어요. 왜냐면 이게 백발인 분들도 뒤에가 다 백발인 경우 있거든요. 그것조차 옮겨 심어요. 그러니까 흰머리는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제 와이프가 저도 이제 슬슬 흰머리가 자꾸 나기 시작하는데 자꾸 뽑아주려고 그래요. 몰래.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머리카락을 몰래 뽑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너무 사악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 만약 원장님 탈모가 아니었다면 허락해 주셨을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많다면? 근데 지금은 한모가 소중하니까. 패치도 있지만 그리고 나이 먹으면 흰머리가 된댔잖아요. 네.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노화의 과정이나 유전적인 영향이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아버지 흰머리 많다고 하셨잖아요. 백발이에요. 곧 백발이 되실 거예요. 우리 피디님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유전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원장님은 아버님이랑 다 탈모신데 피하셨잖아요. 아, 그건 약이 있어서. 흰머리의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 흰머리, 새치가 안 생길 수 있게끔 예방할 수 있을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뻔한 소리지만 우리가 3년 전에 이미 데이터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흰머리를 야기한다는 거. 가급적 스트레스는 좀 줄일 수 있도록,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금연, 영양소 섭취, 질환 관리, 건강해지면 새치도 예방할 수 있다. 근데 그 당연한 걸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흰머리를 보고 질환을 예측해서 치료한 사례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를 잘 지키다 보면 우리가 건강적으로 이득도 오고 또 탈모 예방 다 가능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오늘 새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답은 노화에 의한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새치 같은 거는 뽑지 말고 잘 염색해서 내 소중한 머리니까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